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LS그룹 구자원 회장이 연초 밝힌 그룹 비전 사업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차 전지 분야인데 각 계열사들의 사업 현황을 배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업을 확장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2030년 배전반 산업 고객과 함께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할 것입니다. 올 초 LS그룹 구자원 회장은 그룹 청사진이 담긴 203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구 회장은 배터리와 전기, 반도체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배전반 산업 성장을 예고하며 LS그룹이 이 사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전기차 부품, 충전 인프라 같은 솔루션 등을 대표 사업으로 특정했습니다. 비전 선포 6개월이 지난 지금 LS그룹의 배전반 사업의 윤곽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LS그룹은 최근 2차 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LNF와 전구체 합작사인 LS LNF 배터리 솔루션 설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손잡고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전구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전으로 양산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양사가 투자한 금액은 3,050억 원 수준. 2029년까지 생산 능력을 키우며 투자금을 1조 원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합작사를 설립하게 된 것은 배터리 소재 분야입니다. LS M&M에서 전구체 소재인 황산 니켈을 생산해서 이번에 설립한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합작사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합작사에서는 전구체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LNF에서 이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해서 LS M&M이 1차 황산니켈 원소재를 합작사에 공급하면 합작사가 LNF에 2차 전지 4대 소재 중 양극재의 기초 소재가 되는 전구체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내 상장을 앞둔 LS 머트리얼즈와 자회사 LS 알스코, LS E 모빌리티 솔루션, LS 이링크 등 그룹 계열사가 전기차 사업 관련 토대를 다지고 있는 상황. LS그룹은 전기차 관련 등 배전반 성장과 함께 2030년까지 자산 50조 그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중 아직 반도체 사업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향후 LS그룹의 신사업 소식에도 업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KT가 2025년까지 AI 사업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봇과 케어, 교육 등으로 AI 사업을 다각화하고 7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이 KT의 플랫폼을 통해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자 당뇨 환자들을 위한 탄수화물 칼로리 섭취 열량이 분석됩니다. KT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AI 활용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KT가 AI 기술을 로봇, 케어, 교육 등에 확대 접목해 AI 관련 사업 매출을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AICC와 AI 물류로 누적 수주 8천억을 넘어섰고 AI 로봇과 AI 케어, AI 교육까지 고객 맞춤형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개할 초거대 AI 믿음과 AI 풀스택 등 인프라의 강점을 더하면 5가지 핵심 AI 사업으로만 2025년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KT가 내세운 AI 사업의 핵심은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통신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고객을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AI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AI 로봇 분야에서는 서비스 로봇 보급과 확산에 주력합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로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KT의 AI가 활용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가 AI 기술로 만성질환자의 데이터와 상담 기록을 분석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를 해줍니다. AI 미래교육 플랫폼도 선보였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AI 보조교사 1명씩을 붙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까지 한 5년간 기술, 인프라, 서비스 영역에 나누어서 전체 7조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송 부사장은 기술 분야의 4조 원, IT 인프라 고도화에 2조 원,
신사업 발굴 및 서비스 고도화에 1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노 재팬 이후 국내 시장에서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토요타와 렉서스가 올 들어 한국 시장에서 연이어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 크라운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데요. 렉서스의 최초 순수 전기차 RG450E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총 8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한국서 펼칠 것이라 예고한 한국 토요타가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전기차 모델 RG를 내세우며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RG450E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로 브랜드 고유 정체성인 스핀들 그릴 등의 유산은 이어가지만 전기차 특유의 꽉 막힌 전면부와 배기구가 없는 매끈한 뒤태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私がチーフエンジニアとして RG の開発を始めた当時は車がバッテリー EV になるとどれも似たような車になってしまうのでないかという懸念がありました。電動化技術でレクサスらしいデザインや走りをさらに進化させたい、そんな思いで開発を進めてきました。 71.4kW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와 렉서스 최초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를 채택한 RG450E는 312마력의 최대 출력과 더불어 일회 충전으로 377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8천만 원대라는 높은 가격 대비 다소 아쉬운 성능이라는 볼멘 소리에 렉서스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려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 航続距離は377キロです。ただお客様にとって最も重要なのは航続距離の数字ではなく、実際のドライビングでどのぐらいの数字が出るかだと思っております。お客様の車の航続距離を最大化できるように独自のレンジモードを採用しました。 일본의 장인 정신을 뜻하는 단어인 모노스쿠리 기반의 차를 표방하는 렉서스. RG는 디자인, 드라이빙 감성, 렉서스 전동화의 강점이 잘 조화를 이룬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하부에 위치한 BEV 전용 플랫폼이 중심을 잡아주고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승차감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렉서스는 순수 전기차 RG450E와 더불어 신형 RX도 한국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RX는 하이브리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퍼포먼스를 강화한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안마 의자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제는 사용자의 근육량과 체지방률까지 측정해 그에 맞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장착된 체성분 단자를 통해 근육량과 체지방률,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질량 지수 등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분석된 데이터가 체형을 파악해 그에 맞게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바디 브랜드가 홈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안마의자 다빈치를 출시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체성분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내 몸에 꼭 맞는 마사지를 제공해주면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최첨단 기술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오늘 또다시 남들과 다른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저희 바디 브랜드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하였음을 확신합니다. 핵심 특징은 체성분 측정입니다. 측정한 결과로 사용자를 고도근육 비만형부터 마른형까지 6개 유형 중 하나로 구분하는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마사지 패턴을 사용자가 고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내 몸에 맞는 강도를 감으로 찾았는데 다빈치의 경우 객관적인 체성분 데이터로 마사지 패턴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성분과 마사지 기록이 태블릿에 저장돼 사용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팬텀은 우리 척추 디스크, 협착증, 이런 통증, 근육 통증이 있는 좀 질환자를 대상으로 타겟을 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시각처에서도 인정한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다빈치는 젊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그런 젊은 층까지 또는 액티브 시니어까지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타겟층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첫 신제품 메디컬 팬텀을 선보인 지 2달여 만에 내놓은 또 하나의 혁신 제품 다빈치. 바디 브랜드는 이 제품으로 연간 1만 대 판매고를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연차 총회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증권협회 협의회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인공지능과 토큰증권 등 디지털 전략 수립까지 금융투자업계에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연차총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건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연차총회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총회에서 미국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피터 매티슨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전무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78%는 연준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14일 기존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만큼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다 낮출 거란 분석입니다.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견해입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모험자본 공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 주식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공모펀드 판매 보수와 운용 규제를 손질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기술과 접목한 증권투자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확대되며 미래 증권 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오는 7월 코스닥 시장에 입상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와 항암제 등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정혁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케미버스입니다. 케미버스는 약 2억 4천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 플랫폼인데요. 이를 활용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는 등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장을 통해 해당 파이프라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윤정혁 대표에게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사용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문헌 정보, 그리고 단백질 구조 정보, 그다음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문헌 정보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건 정도를 가지고 마이닝을 했고, 화학물 정보 같은 경우는 약 1억 개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화합물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는 한 60만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또 해서 총해서 한 2억 4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과거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때 됐고, 지금은 케미칼 정보를 66억 개까지 이제 늘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메인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PHA101 급성 백혈병 치료제 개발인 경우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임상 1상을 마치고 상장이 되면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 1상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2상 파트너와 글로벌 라이센싱을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HA 501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상 1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HA 201은 유한양행과의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라이센싱하는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3년 단위의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올해가 7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에 2단계가 물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캐니버스를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훌륭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얻어진 동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급성 백혈병 치료제를 임상 2상을 끝내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그런 경험과 저희들이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캐니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 경험과 성공을 통해서 저희들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야놀자에 인수된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회사명을 바꿔 새 출발합니다. 이 K 컨텐츠를 접목한 패키지 상품과 인공지능 기술을 내세워 관광객 5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여행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 대표는 2021년 3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인터파크, 2020년 100억 원을 투자한 빅데이터 기반 여행 상품 제공 플랫폼 트리플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여행, 공연, 티켓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에 최신 기술인 AI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 여행 관련하여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통 강자 인터파크와 AI 기반으로 여행을 최적화하는 신흥 강자 트리플이 만났습니다. 인터파크는 앞으로 보유한 공연과 스포츠, 전시 등 K 콘텐츠를 접목한 K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양, 무안, 청주 등 지역 국제공항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별 여행 상품을 적극 개발해 서울 중심의 여행을 전국 단위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국적별 맞춤형 여행 상품도 개발합니다. 언어, 문화, 음식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한국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여행 콘텐츠에 AI를 더해 별도 검색 없이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국내 어디서든 AI 가이드와 국적별 개인별 맞춤형 여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보관입니다. 인바운드 여행객을 위한 K 패키지 모델을 만들어 이를 디딤돌 삼아 5천만 인바운드 시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관광 대국입니다. 또 그와 함께 야놀자를 글로벌 원톱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파크 트리플이 이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글로벌 여행 기업으로 탈바꿈한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K 트래블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LS 전선을 주축으로 한 한국해상그리드 산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구봉규 LS 전선 대표는 국내 전력 산업과 기자재 업체 육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해상그리드 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LS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KT 서브마린 등 주요 전력기자재 업체 20여 곳이 회원사로 참여했습니다.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창립 목적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국해상그리드 산업협회는 성공적인 해상그리드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전력 산업과 기자재 업체들의 육성과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해상그리드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 기자재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부품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자재 업체의 일감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 기자재 산업 성장과 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이에 맞춰 중점 과제로는 해상풍력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해상그리드 구축 혁신,
국내 해상그리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설정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활발한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전력개통 사업조사와 해상그리드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 용역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LS전선은 2008년 동해시의 국내 최초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북미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는 등 해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오늘 분양 현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는 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요. 전영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세대 내부 유닛을 보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단지는 역세권, 공세권을 갖춘 입지로 지난해 1월 사전 청약 당시 12,300명이 몰렸습니다. 22년 사전 청약 분양 후 본 청약으로 전환하는 단지인 만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4억 후반대의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짓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1,440만 원대에 공급됩니다. 중앙호수공원을 비롯해 단지 주변으로는 근린공원이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전망입니다. 역세권 단지로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도보권에 위치합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복합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공원도 가까워서 생활하기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과 같이 살기 좋은 아파트일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이 마주해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수요자 취향에 따라 거실을 넓게 사용 가능하며 탁 트인 개방감이 특징. 주방은 디귿자 구조를 적용해 동선 효율성을 높였으며 팬트리 공간을 통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데 지금 실제 매매되는 데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펄룸 있는 게 일단 좋았고 주방 팬트리도 들어가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경쟁력과 역세권,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지난 2018년 라돈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던 실리침대가 매트리스 생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라돈 사태 이후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전량에 대해 유해물질 여부를 측정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주 공장을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공장. 각종 기계들이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위생모를 쓴 숙련공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실리침대 여주 공장 내부 현장입니다. 실리침대가 최근 업계에서 일고 있는 유해성 물질 검사와 관련해 실리코리아 매트리스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생산 공정을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원자재는 100%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되고 확인된 제품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둘러본 실리침대 여주 공장에서는 자체적인 라돈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급형 측정기 라도나이를 통해 원자재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라드7이라는 기기로 정밀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검사에는 48시간이 걸립니다. 윤종유 실리코리아 대표는 원자재를 합친 완제품이 결국 침대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완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공장 설립되기 전 2016년 11월 이전에는 OEM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전수나 이런 검사가 잘 시행되지 않았고 또 이런저런 물질에 대한 것들도 무지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여주 공장에서 생산된 실리 제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실리침대 여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매트리스 수는 지난해에만 5만 7천 개로 2017년 2만 5천 개와 비교해 2배가 넘어섰습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6만 1,500개 수준으로 2년 안에 9만 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퓨롬은 창립 이래 경영 철학인 건강을 중심으로 올해 초 당신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과 진심을 담아 한국영양학회와 퓨롬이 손을 맞잡고 한국인의 채소 과일 섭취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더욱 건강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채소 과일을 사실 비싼 거는 저희도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퓨롬도 사실 과일 산업, 채소 산업을 좀 도전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유통 마진이나 이런 쪽의 경험이 아직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기업으로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기업인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 제한에 대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정책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또 중소기업 현장의 대표님들로부터 현장의 어떠한 정부 정책의 변화 필요성,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